그 조영철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하고 사고가 난 사안이에요. 일단 사업장 내기 때문에 합의의 상대방이 사업주가 될 수 있겠고, 이 회사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지게차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또 산재보험까지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 김용준, 수석 전문위원 박윤서, 수석 전문위원 김상곤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소개를 드릴 텐데요. 두 분 모두 이제 국내 유수의 보험사에서 오랜 경력을 쌓으시고 합의 전문가이세요. 상공국장님은 보험사에서 28년 근무를 하시고 수년 전에 합류를 주셨고요. 박 국장님은 대형 보험사에서 30년 근무를 하시고 7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합류를 주셔서 같이 이제 재난재해나 중대재해들을 같이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중대 사망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히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첫 시간에 촬영했던 내용이 이제 배달라이더라는 교통사고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그때 잠시 업무 중 교통사고에 대한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주셨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다른 업무 중 교통사고 중에 이제 중복 보상을 받았던 사례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네, 조영철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속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그 금속회사가 좀 안전 배려 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지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고 또 그런 가운데 이번에도 지게차 운전자가 너무 또 과적을 하고 주변에 소음이 있는데 그걸 주의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그냥 자기 그 동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못 보고 그냥 이렇게 역과를 한 사건이라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하면서 그 배우자 미망인하고 수차례 이렇게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주 미성년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진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분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건을 좀 한번 진행해 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셔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 조영철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이 회사 쪽에 가입돼 있었고 회사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하고 사고가 난 사안이에요. 그러면 일단 사업장 내기 때문에 합의의 상대방이 회사 사업주가 될 수 있겠고 이 회사 가입한 단체보험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 지게차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또 산재보험까지 처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서 이 사건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안이 어쨌든 보험이 지금 지게차, 자동차 보험의 일종이죠. 영업배상을 담보하는 형태의 배상책임보험 형태도 이제 가입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가해자도 있고 산재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계적으로 도대체 각각이 뭔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전체를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방금 국장님께 여쭤본 것처럼 자동차 보험, 이름이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회사랑 합의를 보는 거를 손해배상 합의라 불러요. 그 다음에 단체보험이라고 하지만 사실 단체보험의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법원은 일부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거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산재도 원래 애시당초에 손해배상을 회사랑 봐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을 회사가 지지부진하게 하거나 못 보게 됐을 때 긴급하게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산재보험이에요. 그래서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개념에서 시작해야 해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여기에 손해라는 건 무엇이냐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손해는 생각보다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이 사건은 저희 박 국장님께서 손해를 계산해서 얼추 한 4억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고인이 사망하면서 발생했던 일 못한 손해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도 있겠고 그 손해액이 얼마냐를 산정하니까 4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씩 좀 볼게요. 아까 이 4억을 담보하는 보험이 여럿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험이 각각이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김 국장님 간단히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는데 산재보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말 그대로 이제 업무상 재해를 이제 당하신 유족의 경우에는 유족분들이 이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이제 고인이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제 받도록, 만약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평균 임금이 1,300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만약에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면 배우자가 살아 계시는 동안 계속 연금으로 이제 받을 수 있고요. 또는 50%만 먼저 지금 받을 수도 있고, 또 장례비는 별도로 또 저희가 최저한 1,300에서 최대한 1,800만 원까지 별도로 또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회사하고의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우리 회사랑 합의를 어떻게 보나요? 위자료. 산재에서는 그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 몫은 또 별도로 해서 일시수익 일부를 수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고 처벌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형사비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4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근데 산재에서 처리하는 건 1억 3천이에요. 그럼 2억 7천이 남았죠. 상대방이랑 이제 합의를 보게 되면 2억 7천을 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볼 때 이 사건에 적용했던 것처럼 자녀분들이 많이 있으시면 상속후 공제라는 거를 통해서 금액을 2억 7천이 아닌 형태로 좀 더 높일 수 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단체 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체 보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보험은 이제 주로 회사가 종업원들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거나 또는 장애를 입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봤을 때 그런 이제 보상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제 단체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자가 주로 이제 회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그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요즘은 이제 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 유족이 수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들은 이 단체보험을 자기들의 소유로 착각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데, 단체보험의 그 목적은 결국은 이제 회사가 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이나 또 손해배상금을 일부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장 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을 만약에 근로자들이 직접 청구한다라고 하면 일반 보험과 청구가 비슷한가요? 아니면 꼭 필요한 서류라던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망 시하고 그 다음에 후유 장애 시나 질병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을 때는 피보험자의 어떤 진단서나 또 질병에 걸렸을 때는 그런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해서 이렇게 수령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망과 관련을 입증할 수 있는, 상해면은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망 진단서라든지 또는 이제 사고 경위에 대한 그런 경찰 조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해야만이 회사가 수익자로 돼 있을 때도 수령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서 회사가 어떤 뭐 합의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 사망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단체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도 자기들이 받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서류만 가지고 보험회사에 접수했을 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목숨의 값이 그 제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회사가 수령할 때는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서류도 뭐 달라는 대로 이렇게 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사망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용된 게 아니고 보험 처리하는 데 사용을 했고, 또 그냥 인감도장을 찍어서 찍어줬는데 그게 결국은 보험회사의 제출용이어서 단체보험금을 회사가 이미 수령한 상태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 서류를 회사에서 좀 줘라 이래갖고 드렸더니 거기에 단체보험 동의서가 들어있어서 회사가 그 돈을 쏙 받고 꼴깍 해버리는 사안들이 빈번해요. 그런 구조까지 많이 나아가고 그 중에 일부만 합의금을 줘버리는 형태들이 나중에 많이 밝혀지죠.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4억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어요. 전체 중에 산재에서 1억 2천을 지급받고 이게 연금화되는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단체 보험에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자가 만약에 회사로 되어 있다면 우리 동의를 받아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동의서를 함부로 써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쪽에 우리가 산재를 뺀 나머지를 원래 청구하는 거라 이 형사합의 등을 통해서 이 나머지 금액 2억 7천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 전체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자동차 보험이에요. 이게 산업재해라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길에서 운전하다가 만약에 사고를 내거나 당하면 자동차 보험 처리하지 않습니까? 영업용 배상 책임 보험이 있을 때는 보통 1억 원 내지는 2억 원의 한도로 대인배상 1과 2를 통합시켜서 그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처럼 자동차 보험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에는 각 담보별로 1은 이제 각 그 사망 같은 경우는 1억 5천, 그 다음에 대인배상 2는 1억 5천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를 담보하는 성격 4억인데 여기 무한이에요. 그 무한대로 준다가 아니라 가해자가 줘야 되는 거를 담보하는 한도가 없는 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건 배상 책임배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교통사고와 합의가 먼저인가요? 산재를 먼저 하는 게 맞나요? 이러는 식으로 순서에 대해 질문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네, 없죠. 저희가 이해할 때는 보험사는 산재 다 처리하고 오는 게 좋아요. 심플하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4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산재 다 끝나면 2억 7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항상 먼저 처리하고 오셔라. 산재 먼저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관념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은 이제 순서 관계없이 먼저 처리해도 되고 나중에 처리해도 관계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근재보험은 약관에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관상 지급기준상으로 그거는 그 산재 순서가 정해져 있는 보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 손해 산정에 대한 얘기를 주셨는데 형사합의는 특별히 다른 기준이라던가 보통 이런 건 얼마 받아요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예, 뭐 형사합의야 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회사가 위법 행위를 많이 해서 처벌이 크게 이렇게 이제 받을 거로 예상하면은 조금이라도 형사 재판이나 이런 처벌을 완화할 목적으로 유족분들하고 이렇게 사과와 검언을 통해서 이렇게 처벌 불원을 받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즘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또 그 이상도 요즘 이제 큰 대형 건설업체라든지 이런데 형사적인 지금 책임을 많이 이렇게 안고 가는 회사들은 빨리 합의를 해서 그걸 털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많이 올라왔죠. 예, 한도가 없는 것으로. 자동차 보면 이게 1억, 2억 운전자 보면 이렇게 높아지면서 좀 형사합의 금액이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좀 산재가 낮죠. 네, 맞습니다. 좀 낮죠. 네. 자동차 보험은 그래도 전 국민이 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고 많이 알려졌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12대 중과실이나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합의에 대한 필요성을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산재 사고에서는 일반인들은 이 형사 합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조차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사업주들이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 전문가들 봤을 때 이거 법이 바뀌어야겠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가요. 우리 아시다시피 12대 중과실은 무조건 형사 입건되지 않습니까? 근데 산재는 사고가 났는데 근로자가 절단이 됐어요. 근데 합의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산재 처리만 해주면 다 된다고. 이 이유가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벌이 되는 게 맞는데 수사기관에서 당연 조사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산재는 중대사고 아니면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나라의 법이 바뀌어야 한다. 조금 특정 기준을 두고 어느 정도 이상의 재해가 일어나면 조사를 하고 처벌하는 걸 먼저 해줘야 우리가 고발을 안 놓고도 처벌을 해줘야 형사 합의를 하죠. 그리고 보상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받죠.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좀 문제예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재해자 입장에서는 바로 신고하고 고소한다. 네,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족분들이나 자회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거나 이러한 유형 사고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손해배상금과 관련돼서는 그래도 이게 전문가를 선임하셔가지고 그 사업주나 이제 보험회사의 그 노림수 그러한 이제 악의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합의금을 줄이기 위한 마음이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쨌든 약점을 우리도 잘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업주를 우리가 대응을 전략을 잘 짜서 피해자의 합의금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 전문가한테 맡겨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단지 산재 신청뿐만 아니고 민형사 합의가 반드시 동반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눈 얘기 중에 뭐 단체보험 또는 뭐 형사합의금 또는 자동차 보험금 기타 여러 가지 배상금들이 있는데 이게 뭐 순서라든지 또는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보다도 합의 단계에서 초반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회사와 협상한 뒤에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일반인들이 진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복보상이 가능하냐를 얘기하면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사업주의 손해배상 합의, 그 다음에 산재 합의, 그 다음에 단체보험, 그리고 자동차 보험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또 배상채무 일환으로 근제보험이 있겠죠. 근데 이 구조들을 잘 이해하면 서로 간의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복 보상이 있는 것과 같은 아까 2.7억이 6.5억이 되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중복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액이 늘어난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에 있는 중대 사망사고 이런 것들을 저희 로펌이 많이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뭐 항공기 추락사고 현장이라든지 또는 큰 재해들의 현장도 많이 이렇게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서 또 많은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 수석 전문위원 박윤석, 수석 전문위원 김상곤이었습니다.